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네덜란드 리크루터 KR 저비네넬의 유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일을 하면서 느낀 내용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격식 없이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확실히 느끼는 게 취업 시장이 구직자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정말 구직자 찾기가 힘듭니다. 채용 공고를 올려도 지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지원자가 진짜 약간 왕인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도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를 저랑 진행을 하고 고객사랑 진행을 해서 사실은 이제 최종 합격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퇴직 통보를 하려고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 놀라면서 우리 지금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너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하면서 남아달라고 그랬대요. 이런 경우가 진짜 부지기수고 사람이 정말 없어요. 네덜란드 통계청의 통계에 최근에 올라오는 것만 봐도 채용 공고는 되게 많은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실업자, 실직자 또는 구직자가 훨씬 적대요. 그래서 지금은 구직자들이 정말 왕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을 때는 채용 공고로 올라오면 되게 괜찮은 지원자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사실상 거의 없고, 혹시 지원을 해도 제가 직접적으로 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조금 유럽 연합 이외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채용 공고가 이제 올리면은 나는 이건 올려놓긴 하는데 대부분 찾아야겠다 하고 바로 찾을 정도로 진짜 지원자들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구직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조건 같은 것도 되게 본인이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연봉 협상 같은 거를 할 때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10%, 20% 조금 높게 불러도 지금 구인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조금 쪼그라들어도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절박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아들일 정도로 진짜 구직자들한테 유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리크루팅 하는 업체는 조금 이렇게 대중적인 분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일하는 분야는 해양 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만 뽑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체 노동 시장을 봤을 때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네덜란드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통계를 봐도 그렇고 주변 리크루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구직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직자가 있기만 해도 정말 감사한 좀 그런 게 현재 노동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덜란드 노동시장을 봤을 때 여전히 네덜란드어가 조금 불가능한 또는 영어만 잘하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네덜란드어가 가능한 지원자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정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들만 뽑던 그런 업체들도 야 진짜 사람이 없다, 우리 지금 네덜란드어를 못해도 되니까 차라리 현재 네덜란드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영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고려는 해보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정말 네덜란드 현지인들은 이미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거나 또는 이직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곳에 잘 다니고 있던지 또는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리크루터가 접촉을 해도 당연히 관심이 없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네덜란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일반적인 한국 분들을 포함한 구직자들에게는 그나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저희 팀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조만간 2명 정도가 이미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2명은 나가고, 2명이 나가기 전에 또 제가 또 이렇게 새로운 같은 동료가 될 리크루터를 최근에 채용을 해서 얼마 전에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정말 구직자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신입은 사실 리크루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가능하면 1, 2년 정도 경력 있는 경력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정말 리크루팅 경력이 1도 없는 이 지원자를 뽑게 된 계기가
그런 1, 2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는 지원자도 없었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거의 은퇴하게 될 분들도 막 고려를 했었고, 아니면은 막 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인턴을 한 몇 개월 정도 했던지 인턴 경험도 없는 최근 졸업한 학생들도 고려를 했었고,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넓게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신입이 사실은 리크루팅 경험이 전혀 없는데 보육원 교사 같은 일로 한 3년 이상을 일을 했던 경력자였어요. 제가 이 신입의 이력서를 채용 사이트에서 처음에 받고 그때 연락을 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자기소개란에 나는 리크루팅이 너무 배우고 싶고 리크루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일단 신기해서 열어봤어요. 최근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그래서 열어보고 보니까 정말 리크루팅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런 쪽으로 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되게 강력한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사람이 되게 밝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분이 또 아이도 되게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이어서 아이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아이들의 학부모도 그렇고 막 이렇게 활달하게 소통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채용 과정을 팀장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한테 좀 괜찮다. 근데 팀장도 처음에 당연히 이력서를 보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얘를 도대체 우리가 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친구가 다른 거를 막 여러 개를 찔러보는 게 아니고 진짜 리크루터만 하고 싶다고 채용 사이트에 자기소개 올려놨다. 한번 초대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직주 근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있는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차로 5분이면 출퇴근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해서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밝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배우고 싶은 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보면서 오늘 리크루터 하면 잘하겠다, 사람들이랑 대화도 잘하고 또 설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분 취미가 또 글쓰기래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채용 사이트에 그런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글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얘기했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솔직히 리크루팅도 경험도 없는데 우리가 너 왜 뽑아야 되냐? 그러니까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는 리크루팅 경험이 없는 게 맞다. 그런데 다른 보육원 교사들은 항상 이렇게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만둬야지 얘기를 하는데 막상 실제로 그만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계속 불평만 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지금 다니는 보육원에 이미 사표를 내놨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한 달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활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은 우리는 뭐 압박 면접 그런 건 아니라서 우리 회사 오면은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 너가 리크루터가 되면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도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특이하게 또 남편이 또 그런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느끼는 점은 네덜란드라는 이런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유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한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자기가 새롭게 하고 싶은 분야에 관련돼서 좀 관심도 많아서 이제 말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뭐 자격증을 딴다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그런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3월쯤이 되면은 취업 박람회가 되게 많아요. 졸업생들이나 또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되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 코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재 코트라 암스테르담 지사에서도 3월 초부터 해서 지금 이런 취업 박람회를 또 한국계 지상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 코트라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또 채용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시작을 했다 보니까 지금도 지원자를 받을진 모르겠는데 한번 또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에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좀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됐는데 좀 형식 없이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았다면 좀 관련돼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너무 이렇게 딱 테마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팁을 주는 것도 계속 하면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지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의견 하나하나 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또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